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글로벌6 진행의 전채린 인사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미국 증시는 노예 해방일, 그러니까 준틴스 데이를 기념하면서 하루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이렇게 띄워봤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금요일 시장에서는 코스닥 지수가 무려 3.4%나 후퇴를 했던 반면에 코스피는 그래도 강건하게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와줬죠. 우리나라만큼이나 차별화 장세가 지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또 뉴욕 증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작년과 올해 시장을 주도해 왔던 AI 인프라 진영 내 특정 종목들, 특히나 반도체 혹은 지난주부터는 반도체 장비와 전력 관련주들의 압도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 계속해서 이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 것일까? 혹은 조금 놓치셨던 분들은 이제라도 캐치업을 해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조금 더 넓게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 참 고민이 되죠. 그런데 사실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강조드린 바와 같이 이 강세장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주도주로의 쏠림은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여러 증권사들에서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조명하는 레포트를 최근 발간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휴장이었던 만큼 최근의 주도주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앞으로 이들이 조금 더 높은 상승률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그 가능성을 분석해보는 내용을 저희가 준비해봤으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6 지금 출발합니다. 클로징 킥 코너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자료를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죠. S&P 500의 시가총액 증가분 혹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파란색 실선으로 보여져 있는 것이 전체 S&P 500 지수의 시가총액 변화이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에너지가 초록색, 그리고 주황색으로는 AI 관련주들, 그리고 에너지와 AI를 제외한 나머지가 연한 파란색 바그래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전체 S&P 500의 시가총액 변화는 총 5조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무려 6조 달러는 AI 관련주들의 상승분 덕분이었고요. 그리고 에너지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 최근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총 증가에 기여를 해왔으나 이제는 약간 약세로 꺾이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에너지와 AI를 제외한 나머지 진영에서는 도합 1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오히려 날아갔다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6, 마이너스 1 해서 총 5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지금 미국 증시의 차별화 장세 혹은 쏠림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AI 관련주들, 그리고 특히나 반도체 쪽에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종목들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겠지만 그 이외의 종목들을 위주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소외감이 아주 심할 수밖에 없는 이 올해의 시장을 보고 계신데요. 자, 그래서 제가 위클리 랩업을 다음 장에 준비를 해봤는데 진짜 매주 이 위클리 랩업을 정리하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AI 인프라, 그러니까 주도주들이 강했다. 달리는 말들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매주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 주간 기준의 주요 지수별 흐름을 보시면 전체 시장 대비했을 때 기술주가 더 강했고 전체 기술주 대비했을 때 특히나 반도체주들이 압도적인 강세를
기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주에만 9%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올타임 하이, 신고가 기록을 새로 세운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연초 대비 흐름도 궁금해서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 S&P 500이 10% 가까이 오르는 동안 나스닥 100 지수는 그 2배죠. 20% 뛰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제가 이게 맞나 몇 번 확인을 해봤을 정도인데 무려 100%나 올해 들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나스닥 100 지수와 S&P 500 지수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에 부각이 됐던 호재들을 쭉 정리해 봤는데 일단 엔비디아가 서프라이즈 뉴스를 발표를 했었죠. 200억 달러의 엄청난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겠다. 본격적으로 외부 자금을 조달해서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준 거고요. 스페이스 X도 마찬가지로 채권을 발행하겠다. 이 역시도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시그널을 보내주는 소식이었고 그리고 또 AI 코딩 기업인 커서에 대한 인수,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 이 내재화 전략을 강화하겠다라는 움직임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 밖에는 뒤에서 하나씩 보겠지만 메모리와 CPU, 팹, 반도체 장비 그리고 전력단에서 개별적인 호재들이 많이 전달이 됐었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에 대한 지원 사격을 계속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한편 매크로단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MOU 서명이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사실 FOMC 결과가 다소 매파적이긴 했고 또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분명히 긴축 모드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면은 유동성 측면에서 다소 부담을 줄 수 있는 소식인 건 맞습니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것이 AI 인프라 진영에게 있어서만큼은 유동성 공급의 뉴스가 되어주는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전체적인 중앙은행들의 긴축 모드로 인해서 전반적인 유동성이 제한되다 보니까 AI 인프라를 제외한 시장의 나머지 진영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큰 그림에서의 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들을 하나씩 점검해 볼게요. 먼저 엔비디아의 서프라이즈 채권 발행 발표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요. 200억에서 250억 달러 정도 우리가 증액하겠다. 그런데 수요가 모집 금액의 무려 4배 이상 몰리면서 그야말로 대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별도로 투자 설명회가 없었는데도 이 정도의 수요가 몰렸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시장에서 AI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뜨거우는지를 또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엔비디아가 채권 발행을 했던 히스토리를 쭉 돌이켜보니까 이번이 정말 큰 규모가 맞습니다. 20년도 4월에 50억, 21년도 6월에 50억, 지금은 그보다 5배 더 큰 250억으로 확정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굳이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금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것일까? 엔비디아가 돈이 없어서일까요? 그건 절대 아니죠. 현금이 정말 빵빵하게 많은 기업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외부 자금까지 조달해서 AI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는 결국 증시의 입장에서는 또 특히나 그 돈을 받아가게 될 여러 인프라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호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증시 상승의 한 가지 발판 혹은 배경이 되어줬던 뉴스로 작용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이슈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혹은 설계 지원 혹은 육성 정책이다. 이렇게 봐야겠는데 6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직접 이런 게시글을 올렸죠. 미국 안에서 당장 칩을 설계하고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인텔을 돕기로 결정을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의 지분 10%를 이미 취득한 바가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밀어주겠다라는 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총 3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엔비디아와 칩을 제조하고 머스크 CEO와 함께 테라팹 증설 도와주겠다. 그리고 애플과 함께 미국 내 칩 생산하기로 우리가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비록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은 긴축 모드에 들어갔고 다만 지금의 AI 사이클은 이 중앙은행보다 빅테크들의 돈 풀기가 더 강력하게 만들고 있는 사이클이고 거기다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듯이 이들의 돈 풀기는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즉 미국 정부의 집중 지원까지 받고 있는 반도체 진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버블, 고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뉴스들을 소화하면서 주요 AI 인프라주들의 실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볼까요? 진영별로 시세를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화면을 열어보시면은요. 자, 메모리주들이 지난주에도 특히나 두각을 보였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41%, 시게이트 23%, 샌디스크와 마이크론 역시도 10%대의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메모리주들은 그런 이슈도 있었죠. 애플의 팀 쿡 CEO가 지금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메모리 부족 사태, 그야말로 홍수급 위기다. 내가 40년 동안 업계에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심각한 쇼티지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정말 소비자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가격을 흡수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폰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겁니다. 자, 이것이 다시 한번 지금 메모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강조하게 되는 이슈였고요. 이제 이번 주도 메모리주들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주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24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있고요. 이 실적 결과에 따라서 또 주가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게 될지 여부도 가늠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이제 8월쯤에 미국 증시 ADR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상장이 되냐 마냐를 결정하는 심사가 22일에 그 승인 결과가 발표가 되거든요. 만약에 승인이 나게 된다면 8월에 상장을 하게 되는 그런 뉴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CPU 쪽도 계속해서 강한데요. 자, 번스타인의 보고서 영향이 컸습니다. 보고서에서 ARM 홀딩스를 탑픽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ARM 홀딩스의 주가가 28%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인텔의 경우에는 첨단 공정, 이 시범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이슈를 소화하면서 15% 가까이 급등, 그리고 퀄컴은 이번 주 24일에 투자자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마도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우리도 출격을 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AMD의 주가 역시도 10%의 급등,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의 주가도 날아갔죠. 그동안은 망설였던 메모리 기업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장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반드시 반도체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장비 쪽의 슈퍼사이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 정확히 이 시간 월요일에 강조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테라다인이 15% 가까이 급등,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미국 안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칩 장비 회사 중 하나인데 12% 가까이 뛰었고, 램 리서치 7%대, ASML은 물론 유럽의 회사이긴 하지만 함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지난주에 부각이 됐던 쪽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전력 관련주들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슈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미국의 에너지 규제 위원회가요, 전력 규제를 우리가 좀 완화시켜야 된다라는 명령, 그 개혁안을 내놨고, 이것이 초당적 만장일치, 그러니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같이 승인을 하면서 통과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력망의 연결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인데요. 지금 당장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부족하고 빨리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규제가 너무 오래됐고 이 승인의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고 까다로워서 통과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전력이 필요한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낡은 규제를 빨리 바꿔버리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개혁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니까 이런 겁니다. 자체 전력망을 확보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60일 안에 승인을 해주자. 그리고 전기가 가장 사용이 높은 그 피크 시간대에 양보를 해주는데 동의를 한 기업들은 뭐 예를 들어서 패스트 트랙으로 먼저 승인을 해주자. 혹은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거기서 전력을 많이 쓰게 된다면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들, 그 가게들의 전력 부담이 함께 높아진다라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불만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런데 기업들이 만약에 가게들한테 우리가 절대 전기료 부담을 떠넘기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다면 그 기업들만큼은 전력 연결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먼저 승인을 해주자. 이런 내용들이 이 규제 개혁안에 담겨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이 이렇게 통과가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미국 안에서 이 전력 위기가 심각하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온사이트로 지금 당장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거의 유일무이한 기업이죠. 블룸에너지의 주가가 32% 뛰어 올랐고 GE 버노바, 버티브, 캐터필러가 올라갔던 이유도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들 역시도 움직임을 나타냈고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나스닥 100지수 편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어위브와 네비우스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 지수에 편입이 되고요. 엔비디아가 투자를 해놓은 회사들이기도 하고 최근 주가 흐름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맞춤형 반도체 진영에서는 마벨 테크놀로지 이번 주 22일인 월요일부터 S&P 500 지수의 정기 리밸런싱에 따라서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이슈. 젠슨 CEO가 콕 집어서 차세대 1조 달러 기업이 될 거라고 언급했던 회사인 만큼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력이 지난주에 새롭게 부상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전기 회사를 하나 딱 집어서 투자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ETF가 있더라고요. 티커명은 AIPO. 올해 들어서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그 흐름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내가 미국의 AI, 이 AI 발전에 있어서 최대 병목인 전력, 그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들에 한 번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께서는 AIBO, 이 안에는 퀀타 서비스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냉각 업체인 버티브 홀딩스, GE 버노바 이튼,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주도주로 부상을 한 블룸 에너지, 이런 여러 종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마이크론의 실적 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이크론의 실적 결과에 따라서 메모리 관련주들, 여타 저장 장치 기업들 조금 더 확장해서는 AI 진영 전반에 대한 투심이 조금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2일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SK 하이닉스 미국 ADR 상장 되냐 마냐 그것을 결정하는 승인 심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지수 리밸런싱 역시도 월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퀄컴 투자자의 날은 수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또다시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왔다. 빅테크와 우리가 계약을 했고 이제는 스마트폰을 넘어서 새로운 하드웨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AI 인프라 진영을 다시 한번 자극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로는 물가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25일 목요일에 근원 CPI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물가가 지금 시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데이터라는 점, 그리고 전쟁도 이제 노이즈가 끝나가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면에서 시장으로의 이제 큰 틀에서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킥이었습니다.